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기아와 함께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번에 발표한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현대차가 갖고 있는 다양한 호재성 재료, 즉 새로운 기회들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1분기 실적에서 특히 그 주의해서 볼 점은 전반적으로 세계 국내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기 침체를 1분기에 받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결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부진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현대차가 갖고 있는 강점들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지역이나 그 SUV 차량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그나마도 긍정적인 부분이죠. 지난 1분기 실적을 놓고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매출 외형은 소폭 증가하긴 했는데,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 면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전기차 분야에 대한 이런 성장 둔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같이 그 가정 내에서 그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이런 구매 행위가 다른 차종 그러니까 경쟁 브랜드보다는 좀 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경기 침체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특히나 이제 미국 쪽하고 북미 지역하고 인도, 이 성장성 있는 이런 시장에서 나름대로 선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실적이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차량별로 볼 때 미국 북미 지역에서 SUV가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SUV가 마진이 많이 남는 차종으로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영향을 받은 것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지만, 충분히 현대차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선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대차의 주가가 얼마 전부터 급격하게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현대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인도 법인을 별도로, 그러니까 쪼개기 상장을 한다고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인도 법인을 인도 자본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여기서 30억 달러, 즉 한 4조 원 정도의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인도 법인은 인도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그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이 좋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로 중국 시장을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게 된 판국인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도라는 대륙이죠. 이 시장을 새롭게 이제 그 인식하고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건 현대차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 정의선 회장은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보틱스나 UAM, 또 자율주행 같은, 또 이 수소사회 같은, 수소경제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장을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대차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나름대로 선방을 하면서 북미 지역이나 인도나 유럽 시장에서 선전을 하면서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 이러한 신규 사업들을 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오너일가 쪽에서 한 29.98%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지분 중에 특히나 이제 정몽구 회장의 지분이, 이 부분이 상속 문제랑 걸려 있어서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과 또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정몽구 회장의 건강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현대모비스라는 현대차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현대모비스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또한 주가가 급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특히 정몽구 회장의 연로하신 연세, 그리고 또 이분이 여전히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몽구 회장의 지분이 정의선 회장으로 안정적으로 넘어가야만 이 경영권 승계가 완성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이 과정에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상속세를 30%까지 줄여주겠다고 했던 것은 그나마 이 현대차로서는 뭐 이 삼성그룹보다는 좀 나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현대차가 지난 2023년 이래로 주가가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2023년은 말 그대로 현대차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도체가 죽을 수가 있는데 자동차가 나름대로 선방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버텨준 이 경제의 큰형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연초 들어와서 이 현대차가 이 중소형주처럼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이미 인도 시장에 인도 법인을 상장을 시켜서 약 3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되고 거기에 대한 그 직접적인 액션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 법인에 대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를 통해서 시장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을 감안했을 때 적정주가 32만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이 부분은 현대차의 인도 법인을 상장시키는 것 외에도 지금 현재 현대차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갖고도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현대차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을 갖고 선취매가 들어오고 있고, 올 하반기에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이 가동이 되면 여기서 현대차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하이브리드 차도 같이 홀류 생산을 하기 때문에 조지아주 공장이 조기에 안정적인 생산량을 보여주고 수익성도 갖추게 돼서 북미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현대차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도 선취매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면에서 현대차 같은 종목도, 이 큰 종목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